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유엔 국제연합에서는 국제연합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인민시위원단이 구성되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으나 북한은 이 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쪽에서는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되었는데요. 한쪽에서는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선거가 가능한 우리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그 북한과의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자 결국 국제연합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총선거를 먼저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연합에서 결의한 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염려했던 김구는 이런 국제연합의 결정을 반대하면서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끝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약 3년 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에 재헌 국회에 의해 헌법이 공포되었고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남한에서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민주 국가가 수립되었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의 바탕을 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남북은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분단된 국가의 형태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대단히 좀 아쉽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에 있었고 그 전에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통일 국가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김구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좀만 노력을 하였다면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상태로 어떤 정부를 세우지만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지금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룬 그런 나라로 아마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사회 파일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파일 11쪽에 해당합니다. 11쪽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죠. 국제연합에서는 그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로 수립하도록 결정을 하였죠. 하지만 북한과 소련은 총선거 결정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남한 쪽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승만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에 총선거 실시를 하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주장하였고, 김구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은 남한만에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월 15일에.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